안녕하세요, 모레라임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제품은 바로 MG 데스사이즈 EW 루세트 유닛 버전입니다. 지난 영상이었던 샌드록과 같이 의뢰를 받았던 제품이에요. 이번 작업까지 끝난다면은 윙건담 시리즈의 모든 기체는 아니지만 주역 기체들은 한 번씩 해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연히 기회가 닿게 됐지만 좀 신기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은 가조립부터 진행해봤습니다. 솔직히 기존의 데스 사이즈는 등 쪽이 살짝 밋밋했던 게 있었는데 확실히 이 루세트 유닛을 장착하니까 뒤쪽을 채워주는 느낌이 들어 보이네요. 날개 디자인은 윙제로가 아닌 윙건담 EW와 디자인이 굉장히 흡사해 보입니다. 윙제로 EW의 날개가 천사 같은 날개라고 한다면 이쪽은 좀 더 메카닉스러운 날개라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가동은 애초에 크게 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포징을 하는 데는 무리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낫이 포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 같네요. 아직도 포징은 자신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죠. 우선은 바로 디테일 작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종아리 쪽 파츠들에 애매한 굴곡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적당히 평평하게 메꿔주려고 합니다. 베이직 퍼티를 바르고 굳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퍼티들은 제가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퍼티도 다양하게 사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3M의 레드 퍼티도 사용해볼까 싶긴 합니다. 다양하게 사용을 해봐야 선택의 폭도 넓어질 테니 이런저런 시도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베이직 퍼티는 짜는 순간부터 바로 경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씩 짜서 발라주는 쪽이 좋더라고요. 이쑤시개라 그런가 좀 깨끗하게 바르는 거는 쉽지가 않네요. 어차피 잘못 바르더라도 사포질로 쉽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니까 괜찮습니다. 퍼티를 건조하는 동안에 패널 라인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패널 라인이야 이제 더 이야기할 것도 없지 않나 싶네요. 그냥 선을 따라서 조심히 그어주는 것 말고는 없죠. 그리고 요런 모서리 부분은 아트나이프 같은 걸로 길만 따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그어서 길을 내는 게 아니라 찍어서 길을 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안전 제일이니까요. 손을 다치면 작업도 하기 힘드니 조심해서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디테일로 0.5mm 드릴라를 핀바이스에 착용해서 살짝 구멍을 내줍니다. 적당히 판넬들이 이어질 만한 부분에 구멍을 내줍니다. 근데 이거는 또 너무 뚫으면 보기 안 좋더라고요. 역시 뭐든 적당한 게 최고입니다. 구멍을 4개 정도 뚫어주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효과가 나오는 것 같긴 하죠. 이번에는 갓핸드의 스핀 블레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끝부분이 뭉툭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날카롭거든요. 아트나이프랑 비교해도 끝부분은 생각보다 날카롭습니다. 스핀 블레이드는 드릴을 팠을 때 그 표면이 조금 애매하게 정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스핀 블레이드를 넣어주고 돌리면은 평평한 구멍을 만드는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꾹 눌러줘서 약간의 길을 만들어준 뒤에 패널 라이너로 그어주게 되면 포인트를 주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패널 라인 넣기 애매할 때 이런 거를 넣어주면 또 그럴싸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발 쪽 뾰족한 파츠를 없애볼 겁니다. 구독자분께서 이 뾰족 구두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없애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형용 톱을 사용해볼 겁니다. 우선은 아트나이프로 적당히 잘라줄 부분에 톱날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찍어주고 톱으로 열심히 조져줍니다. 확실히 이런 개조를 한다는 게 쉽진 않네요. 적당히 잘렸으면 원래대로 끼워줘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너무 높지 않을 정도로 잘 잘린 것 같네요. 안쪽은 다 비어있으니까 사포로 일단 표면을 정리해준 뒤에 내부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폴리퍼티를 한번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폴리퍼티 냄새가 독하다고는 들었지만 확실히 독하긴 독하네요. 라카신너 쪽의 냄새만큼이나 독한 느낌입니다. 둘이 같은 길이로 짜주면은 적당한 비율이라고 들어서 저도 일자로 쭉 짜준 뒤에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경화제가 섞였으니 이제 바로 건조가 되기 시작할 거니까 빠르게 채워줘야겠습니다. 그래도 순식간에 건조되는 건 아니니까 잘만 섞어주면 되겠죠. 좀 전에 잘라내고 표면을 정리했던 파츠에 폴리퍼티를 안쪽부터 채워줍니다. 아무래도 주사기 같은 걸로 짜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엉성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안쪽에 들어가서 내구성이나 표면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잘못했다 싶으면 사포로 수정을 하면 되니까요.
폴리퍼티가 원래 이렇게 냄새가 독한 건지 타미야 제품이 독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꼭 환기시키면서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도 퍼티가 건조되는 동안 패널 라인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패널 라인을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감을 잡은 듯한 느낌이 드네요. 아직 갈 길은 멀긴 하지만 어느 정도 속도는 붙지 않았나 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0.5mm로 또 구멍을 내서 뭔가 있어 보이는 디테일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다시 스핀 블레이드를 사용해서 디테일을 넣어주겠습니다. 사실상 조각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조각도는 길이가 너무 길어서 길이별로 사용할 수 있는 스핀 블레이드를 사용합니다. 적당히 디테일을 넣을 만한 부분을 찍어주고요. 힘을 살짝 줘서 밀어내면은 요런 공간이 생깁니다. 제가 대충 0.5mm 정도 될 것 같은 넓이로 찍어줘서 0.5mm 패널 라이너로 정리를 해줍니다. 스핀 블레이드로는 결국엔 비스듬하게 찍혔기 때문에 이런 패널 라이너로 평평하게 정리를 해줘야 깔끔하게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뭔가 포인트가 들어갈 수 있게 생겼죠? 그 포인트 자리에 0.5mm 프라봉을 사용할 겁니다. 사실 0.5mm를 사용한다면 0.6mm로 벌려줘야 적당한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는 0.6mm 패널 라이너가 없어서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0.5mm라서 아트나이프로도 쉽게 잘립니다. 그리고 적당한 사이즈인지 확인을 해보고 괜찮은 사이즈다 싶으면 순간 접착제를 살짝 발라 고정을 시켜줍니다. 아무래도 무수지 접착제를 찍게 되면은 패널 라인 액센트처럼 살짝 퍼지는 느낌이 되어버려서 패널 라인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순접을 살짝 찍고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순접이 살짝 삐져나왔지만 요거는 사포질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이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프라봉을 설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허전했던 구멍이 뭔가 있어 보이게 생겼죠. 프라봉이나 프라판을 점점 많이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정강이 쪽 파츠는 샌드롭과 비슷한 패널 라인을 파주겠습니다. 그때 그 패널 라인이 생각보다 그럴싸하게 나와서 비슷하게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샌드롭과 거의 비슷한 다리 구조였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패널 라인을 넣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참 편하네요. 그래도 거기서 끝나면 아쉬우니까 요번에도 프라봉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과 동일하게 전부 0.5mm의 패널 라인과 프라봉을 사용했습니다. 몇 번 하기 시작하니까 솔직히 좀 재밌네요. 앞으로도 이런 포인트는 좀 자주 추가해볼까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0.5mm 프라봉은 동그란 형태라서 살짝 튀어나오는 것도 있고 표면이 동그란 것도 있긴 하지만 사포질을 하면은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전혀 걱정은 없습니다. 디테일 영상이 길었으니까 노잼 사포질 파트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바로 도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서페이서는 세 종류를 다 사용해 볼 거예요. 화이트 서페이서는 옐로우와 레드 같은 원색 파츠 쪽에만 사용하겠습니다. 결국 밑색이 올라오는 거는 동일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같은 톤의 컬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어요. 메인 컬러가 블랙 계열의 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쨍한 쪽으로 나오는 게 포인트를 주기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죠. 그리고 외장 파츠들은 그레이 서페이서를 사용합니다. 확실히 서페는 이쪽이 전통 강호기는 하죠. 다른 서페들도 요즘엔 잘 나오는 편이긴 한데 역시 근본은 그래도 그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프레임 같은 메탈릭 파츠는 블랙 서페이서를 사용합니다. 요번에는 유광을 사용해봤는데 확실히 광이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최근에는 무광을 좀 많이 했으니까 슬슬 광빨이 오지는 그런 작업을 해볼까 싶어요. 바로 프레임부터 도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타브라이트 아이언입니다. 근데 최근에 IPP에서 브라이트 메탈릭이라는 시리즈가 출시했더라고요. 기존의 메탈릭 도료들보다는 좀 더 힘을 쓴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구해서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발 스타브라이트 시리즈의 대체가 가능한 도료였으면 좋겠네요. 스타브라이트 드랄루민입니다. 아이언과의 톤 분할용으로 사용해봤습니다. 실버로 할까 하다가 톤 분할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서 골라봤는데 요것도 꽤 괜찮은 느낌이네요. 자주 사용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메인 컬러인 티탄즈 블루 1입니다. 샌드롭과 좀 많이 겹치기는 하네요. 그래도 오묘했던 남색 파츠보다는 티탄즈 블루 1이 더 묵직해서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저의 뇌피셜입니다. 구독자분께서도 메인 컬러를 해달라고 하신 것도 있지만요. 그리고 또 화이트 대용으로 등장하는 뉴트럴 그레이 1입니다.
요것도 물량만 넉넉하다면 자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은 컬러예요. 화이트와의 톤 분할용으로도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톤 분할용인 뉴트럴 그레이 4입니다. 원과의 분할보다는 티탄즈 블루 원과의 톤 분할이라고 봐야겠네요. 사실 요거보다는 살짝 더 짙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 원색 파츠는 퓨어 옐로우, 형광 그린, 슈퍼 이탈리안 레드 원을 사용합니다. 원색 파츠들이 양이 좀 더 적은 것도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서페를 화이트로 칠했더니 색이 좀 더 잘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역시 탁한 색보다는 쨍한 쪽이 나은 것 같아요. 레드는 뭔가 좀 자극적인 색처럼 더 느껴지네요. 퓨어 옐로우는 살짝 더 짙어진 느낌도 나요. 오렌지 옐로우였어도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그냥 옐로우보다는 오렌지 옐로우 같은 톤을 좀 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형광 그린은 확실히 눈이 빛나는 듯한 효과를 주는 것 같아서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빔이 나오는 것처럼 도색도 한번 해봤어요. 이전에 에어리얼 르브리스 때도 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가장 빛이 강한 중심부는 화이트로 놔두고 바깥쪽에서부터 진한 색을 내는 것처럼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칠해줍니다. 근데 뭔가 칠하다 보니까 배추 같은 느낌도 드네요. 굉장히 싱싱하게 잘 익은 배추처럼 생겼습니다. 낫 파츠도 동일하게 칠해줄게요. 기본 도색들은 완료가 되었으니 바로 마스킹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스킹도 뭐 언제나처럼 진행하는 거죠. 마스킹은 해도 끝이 없네요. 18mm는 벌써 다 써버렸습니다. 구하려니 리필용은 품절이에요. 제가 사려는 건 왜 자꾸 재고가 없는 걸까요? 아무튼 마스킹을 했으니까 다시 도색을 진행합니다. 뉴트럴 그레이 4로 톤 분할을 진행합니다. 티탄즈 블루 1을 칠한 파츠들 위주로 마스킹과 도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티탄즈 블루 1도 톤 분할을 진행합니다. 날개 쪽 파츠인데 가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메탈릭으로 진행을 하고 외장인 파츠들은 메인 컬러인 티탄즈 블루 1으로 칠해봤습니다. 메탈릭이라고 안 까지는 거는 아니지만 일반 도료에 비해선 그래도 피막이 튼튼한 편이니까요. 뉴트럴 그레이 3는 원과의 톤 분할용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 좀 독특한 게 현재 보이는 3의 컬러는 옅은 그레이라는 느낌이라서 톤 분할을 해줘도 적당한 수준인데 무광 마감을 하면 색이 굉장히 짙어졌어요. 무광을 올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탑코트는 전부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네요. 다른 파츠들에도 톤 분할을 다시 여러 번 진행했습니다. 디테일을 좀 많이 넣었는지 마스킹을 하고 또 하고 있네요. 특히 종아리 쪽 파츠를 가장 많이 분할한 것 같네요. 그래도 뭐 결과만 잘 나오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슈퍼 이탈리안 레드 1을 사용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프라봉을 사용한 곳에도 레드로 포인트를 줍니다. 프라봉을 도색하고 나중에 접착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0.6mm 패널 라이너를 사게 되면은 그때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눈쪽 파츠는 에나멜 블랙을 이쑤시개로 칠해줍니다. 에어브러쉬로 희석해서 뿌린 다음 워싱을 해도 되지만 단차가 꽤나 낮은 편이라 쉽진 않더라고요. 그냥 이쑤시개로 슬쩍 찍어서 도색하는 쪽이 훨씬 편하고 빠른 것 같네요. 그리고 데칼을 붙여야겠죠. 근데 데칼 트레이에 물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서 데칼이 둥둥 떠다닙니다. 그렇다고 데칼이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니지만 핀셋으로 잡기 힘들기 때문에 트레이를 사용하신다면은 물을 스펀지가 촉촉해질 정도만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데칼들도 적절하게 붙여주면은 음식에 참깨를 올리는 듯한 효과를 줄 수 있죠. 그렇다면은 남은 건 마감뿐입니다. 무광 마감을 진행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최근 영상 몇 개는 무광이나 반광 쪽으로 진행했던 것 같네요. 조만간 광빨이 오지는 작업을 하나 진행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완성된 모습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G 데스사이즈 EW 루세트 유닛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인 컬러만 바꿔줬는데도 묵직함이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앞쪽의 뾰족 구도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확실히 뾰족뾰족한 느낌들이 군데군데 나있는 느낌입니다. 어깨 안쪽의 디테일을 챙겨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 남기는 하네요. 그래도 묵직하면서 느낌이 괜찮게 나와 굉장히 다행입니다. 약간의 포징을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양손으로 무기를 잡는 포징은 처음 해본 것 같아요. 만달로리안이 비슷한 느낌이긴 했지만 사실 반대 손에 얹은 수준이었으니 그냥 처음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대 낫이라는 무기도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이 양손 무기들이라는 게 또 로망이 좀 있죠. 기존 무장들을 전부 장착해봤습니다. 낫이 좀 길고 무게중심이 한쪽에 쏠려 있어서 생각보다 고정이 쉽지는 않은데 손파츠를 홈에만 잘 맞추면 꽤나 잘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 왼손에 실드 같은 무장에서 나오는 배추도 뻗어나가는 느낌이 잘 나온 것 같네요. 더블 낫을 들어봤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처음에 데스사이즈 EW와 루세트 유닛 버전 2개를 주셔서 파츠를 끌어다 써도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낫을 2개를 들려서 가볍게 스탠딩 포즈만 취해봤습니다. 워낙에 낫이 길다 보니까 2개가 한 화면에 나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포징만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데스사이즈 루세트 유닛 작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발음이 잘 안되네요. 아무튼 어쩌다 보니 윙 주연들의 기체 한 대씩은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많이 작업을 한 작품이 된 게 아닌가 싶네요. 프라봉으로 제대로 포인트를 준 것도 처음이고 톱이나 폴리퍼티도 처음으로 사용했던 약간은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서 조금은 기분이 좋네요. 이런 기세로 쭉쭉 나아가야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재미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래라임이었습니다.